Dream Tower.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요즘 부동산에 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런 부동산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도 대책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요번에 조금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서 시청자분들에게 이것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끝까지 잘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전세 사기죠.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국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우선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이 A라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죠? 내가 받을 수가 있는 임차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전액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국세 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받고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자란 금액은 어쩔 수 없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국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먼저 보호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조금 난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 기획재정부 입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올해 4월부터 공매, 경매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상속세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상속세, 이것은 말 그대로 요겁니다. 바로 당해세죠. 이 당해세를 지칭하는 단어다. 그러면 당해세는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라는 주택에 해당이 되어 있는 국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속세라든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바로 해당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국세에 우선하여 주택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즉 국세 외에 다른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국세, 종부세 등 금액만큼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작년 9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에서 9월 28일에 발표한 사항에 대한 입법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서 4월 1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지금 4월 달이죠. 4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국회에 통과가 돼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와 같은 주택 임대차 금액에 대한 당해세죠.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당해세 나와 있죠. 우선 원칙 예외는 4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이 매각이 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국세가 4월 1일 이전 체납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뜻을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전세 계약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 체납 사실 확인이 가능해지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기존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 금액 한도 내에서만 국세 우선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추가적인 위험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뒤에 가서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림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 크게 나와 있는 세 가지를 이해가 쉽게 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게 첫 번째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의 경우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는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국세가 밀려 있는지 안 밀려 있는지,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요것을 볼 수가 있게끔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요번에 변경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이 나와 있죠. 그리고 임대인, 그 다음에 전국 세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실시
실시를 합니다. 이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서 바로 전국에 있는 세무서로 찾아가서 신분증은 포함해서 제출을 해서 임대차 계약이 나와 있는 집주인이 세금에 밀려 있는지 안 밀려 있는지,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열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변경 시 국세 우선 원칙 적용 방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먼저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A라는 주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A라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경매에 넘겼습니다. 이 경매에 넘겨졌을 때 최종적으로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낙찰 받은 사람이 이 물건, 경매 물건은 산 거죠. 샀으면은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이 지불 금액입니다. 배분 총액, 여기 배분 총액이 나와 있죠. 이 배분 총액이 말 그대로 집을 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배분 총액이 있는데 지금 현행을 보게 되면은 현행은 국세죠. 이 집주인이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국세를 먼저 국가에서 먼저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저당권이죠. 저당권, 말 그대로 은행에 빌렸던 저당권을 은행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이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임차인한테 굉장히 손해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국세보다 말 그대로 임차 보증금을 먼저 보호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빌라왕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왕 사건의 경우는 우선 시행사나 아니면 건설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사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해서 집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세입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세입자로 가기 이전에 세입자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이죠. 이 물건을 바로 빌라왕이죠. 명의를 변경을 하는 겁니다.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빌라왕 명의로 변경을 했을 때 이 빌라왕 자체가 국세라든가 엄청나게 밀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임차 보증금을 날릴 수가 있겠죠. 이것을 변경하는 게 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임대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전 임대인의 경우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공사나 시행사, 처음에 주택을 만든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전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납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4월 1일 이후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 이전에 미납 세금이 있었으면 이것은 국세로 먼저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집주인이 바뀌었다. 시행사, 시공사에서 집주인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은 미납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미납 세금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바로 변경된 임대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전 임대인이 뭐 1억을 미납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억을 미납했기 때문에 이 바뀌었을 때도 1억이라는 국채는 남아 있는 겁니다. 변경된 임대인이죠. 변경된 임대인, 말 그대로 빌라왕이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아니면 증여세 이런 게 밀려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 국세, 미납 국세가 뒤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종전 임대인이죠. 종전 임대인이 갖고 있었던 국채, 4월 1일 이전에 갖고 있었던 국채는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아무리 총액 배분에서는 이 국세를 먼저 납입이 되고 나서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변경된 임대인의 미납 국세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시행사 아니면은 시공사가 국세가 밀려있는 법인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세금을 납부를 안 하면은 사업 운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행사들은 국세가 거의 밀려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이런 시행사가 아니라 A라는 집주인과 B라는 집주인이 정말 거래를 했는데 이 A라는 집주인이 정말로 국세가 밀려 있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분 총액이 나오잖아요. 배분 총액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야. 10억인데 미납 국세 1억이고 임차 보증금이 5억이야. 근데 이 미납 국세는 얘는 10억이야. 그러면 이 10억 안에서 미납 국세 1억 갚고 얘 5억 임차 보증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4억 남죠. 4억만 얘가 정부가 가져가는 거야, 미납 국세를. 얘가 4억 손해 보겠다.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임차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인데 요것을 이제 땡긴 거지. 이해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그림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분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배분 총액을 역시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억짜리 매물입니다. 10억짜리 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행이 나와 있습니다. 현행 같은 경우는 이런 국세죠. 국세가 먼저 앞에 배당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다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국세를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죠. 저당권을 먼저 배정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은행권이 되겠죠. 뭐 집주인이 저당권을 잡아서 돈을 빌렸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세 대출이죠.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았으면은 이 전세 대출도 은행권이 먼저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권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임차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임차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배분 총액이 10억이다. 그런데 개선 사항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임차 보증금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이 앞으로 나와 있고 법정 국세죠. 법정 국세가 뒤로 밀려난 거, 후순위로 밀려난 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저당권은 그대로 중간 사이에 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 국세죠. 국세가 받을 게 뭐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5억이라는 금액을 임차 보증금으로 5억을 먼저 보장을 해 주겠다. 원래 국세 5억을 받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을 네가 먼저 받아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 5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저당권, 예를 들어서 2억입니다. 뭐 2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당권이 2억을 먼저 은행권이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남은 금액이 어떻게 되죠? 3억이 남죠. 총 배당 금액은 10억이고 그 다음에 받은 금액, 임차 보증금이죠. 임차 보증금이 5억, 그 다음에 2억, 그 다음에 7억이 이제 먼저 나간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3억이 남아 있습니다. 3억도 여기서 임차 보증금이 먼저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3억하고 그 다음에 국세죠. 국세의 배정을 받습니다. 이 3억, 남은 3억 갖고 여기에 나머지 배당이 떨어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임차 보증금이 뭐 6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6억이야. 그러면은 5억,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이 앞에 있기 때문에 1억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임차 보증금은 다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만 지금 국세로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국세는 5억이었어. 국세는 5억을 먼저 받을 수가 있었는데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전 같았으면은 임차 보증금이 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떼이는 것을 정부가 떠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빌라왕 사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런 것 때문에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껄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면 이런 사항들은 솔직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 보험을 못 들었다, 가입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공부를 해 놓고 알아 놓으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4월달 이후죠. 4월달 이후, 4월달 이전에는 안 됩니다. 그 전에 뭐 종전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에 국세가 밀려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은 납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4월 이전에 남아있던 국세는 지금은 걷어가겠다. 그런데 4월 1일 이후에 매각이 결정이 되거나 매각 허가가 결정이 된 사항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번에 조금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의 경우는 전세 보증 보험을 들던가 아니면은 국세가 미납이 되어 있는지 그 이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임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구나, 이런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